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병민입니다. 저는 저는 대한민국 대표 플래시몹 그룹 메이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앞에 연사자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치의 가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메이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플은 영어로는 단풍나무를 뜻하고 한글로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의 플래시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풍나무가 새겨진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놀이문화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놀이문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노시나요? 우선 먼저 질문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놀이문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놀이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노는 거 싫어하시는 분? 네, 아무도 안 하시구나. 노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는 것을 즐겨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실 때 무엇을 하고 노시나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이죠. 우리는 술을 많이 마신다. 지난 주말에도 분명히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드셨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 술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드셨나요? 클럽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하우스 뮤직이나 이제 힙합 음악을 듣기 위해서 클럽을 갑니다. 제가 역시 음악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하우스 뮤직 장르를 클럽에서 음악을 틀고 있는 DJ이기도 한데요. 이런 클럽 말고도 또한 어떠한 곳에서 우리는 술을 마실까요? 노래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신나게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즐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당구를 치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놀이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놀이 말고도 또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PC방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PC방, 당구장, 노래방, 클럽. 뭔가 연관되지 않으시나요? 뭔가 좀 어둡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든가, 같이 술이 곁들여지고, 담대하게 자욱한, 이런 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술과 함께 어떠한 놀이 문화를 하고, 클럽에서 밤새 춤추고, 놀고,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방에서 놀면서, 혹은 당구장 PC방에서 친구가 게임을 하면서 놀고 난 다음날,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어저께 너무 잘 놀았어. 어제 너무 행복했어. 나 내일 또 이렇게 놀아야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놀아야지? 항상 이런 생각만 하시나요? 물론 이렇게 즐거움을 찾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꼭 이런 생각만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너 어저께 왜 이렇게 놀았을까?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두 번 다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다음 반복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한번 이런 놀이문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주제로 지금 찍혀진 사진인데요.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친구들과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했던 미끄럼틀 타기, 그네 타기, 시소 타기 같은 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책은 좀 넓게 잡아볼게요. 한 달 안으로 친구들과 함께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기 뒤에 계시네요.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없으시네요, 많이.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놀이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우리는 어렸을 때는 모두 다 이런 놀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놀이를 잘 하지 않게 되었어. 이런 놀이만 즐기면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한정된 놀이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등학교 시절.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노는 것보다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교 시절.
아마 이런 PC게임 문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시절 이후로는 실외에서는 보다 실내에서 하는, 또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이런 PC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게임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실외에서는 보다 실내에서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오히려 이런 실내에서 하는 놀이조차 잘 하지 못하고 오직 공부만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어떤 특정한 놀이 문화를 안 하게 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에 벗어나서 또 성인이 되고 난 그 성인이라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접하게 되고,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인이니까 서로 이성에게도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클럽에도 가게 되고 노래방도 가게 되고 친구들과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면 좋을까? 분명히 저도 클럽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하고 당구장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탁 트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놀이가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것을 찾게 되었어요. 플래시몹입니다. 플래시몹은 외국에서 처음 생겨난 서양 놀이문화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플래시몹을 직접 참여는 안 해보셨더라도 최소한 플래시몹이라는 것을 들어보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쯤 보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꽤 많이 계시네요. 플래시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한두 명이 특정 장소, 특정한 시간대에 모여서 어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그 춤추는 사람 뒤에 두세 명이 따라붙고, 서너 명이 따라붙고, 수십 명이 따라붙고, 많게는 수백 명이 따라붙어서 하게 되는 이러한 행위, 퍼포먼스 놀이를 플래시몹이라고 흔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에서 보이는 이러한 플래시몹은 댄스 플래시몹이라는 특정한 한 장르의 뿐입니다. 수많은 커다란 플래시몹이라는 놀이 문화 틀 안에 한 장르의 뿐입니다. 이러한 장르 말고도 전통놀이 플래시몹, 그 다음에 스타 플래시몹, 그리고 총싸움 플래시몹, 닌자놀이 플래시몹, 베개싸움 플래시몹, 그리고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보았던 지하철에서 팬티마이도 판다던가, 베스트바이에서 직원처럼 하고 다닌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플래시몹으로 승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플래시몹을 접하게 되었고, 플래시몹에 회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플래시몹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무척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플래시몹의 특징은 일회성이고 휘발적입니다. 한번 하고 터지고 그 놀이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플래시몹에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는 친구들 한두 명을 모으게 되었고, 그 한두 명 친구가 모여서 10명이 되고, 그 10명이 된 친구들이 더 모여서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이 수십 명은 저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플래시몹에 메시지를 넣자는데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놀았고, 그리고 플래시몹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시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누군가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거나, 내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우리 이웃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멀리 본다면은 제3세계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마 그런 이야기는 나 같은 평범한 학생, 나 같은 평범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아티스트나 정치인, 사회운동가 같은 특정한 사람, 공인, 자신이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더 잘 들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해봤자 뭐해? 누가 들어주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이 대신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다소 공격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커다란 의견에
뭐 상반되는, 대립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무척 공격적이고 마찰이 일어나서 뭐 기분도 상할 수 있고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고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시몹이라는 놀이문화의 메시지를 담는다면은 비폭력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들에게 충분히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친구들을 모았고 플래시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면서 SNS를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개설하고 트위터에 계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또 친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을 길거리에 직접 나가서 플래시몹으로 하고 그 플래시몹을 단순히 댄스 플래시몹이 아니라 무엇인가 메시지가 담긴 플래시몹을 하면서 유튜브나 비메오 같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뭔가 퍼포먼스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우리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다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는 내 친구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혹은 나는 뭐 우리 이웃에 대한 이야기, 우리 옆집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 우리 밑집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을 바로 무궁무진한 플래시몹으로 저희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12일 날 저희는 홍대로 나왔습니다. 토요일이었고요. 홍대 길거리에는 무척 사람들이 굉장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플래시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시몹 안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계시는 댄스 플래시몹, 즉 춤은 단 한 스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다 같이 멈춰 섰고 특정한 인물이 일회용기에 쌓인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한 입씩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저희는 한 명씩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고 생각하시던 그런 댄스 플래시몹하고는 좀 먼 그런 행위죠. 이렇게 플래시몹을 하면서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저희가 플래시몹을 하는 동안 이 주위에 모이셨던 수십 명, 수백 명의 회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 저거 뭔지 알 것 같아. 저 사람들 뭔가 퍼포먼스 하는구나. 저거 플래시몹이야. 저 강한 분이니까 플래시몹이긴 한데 저 안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100명이라면은 그 100명이 모두가 다 저희의 메시지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100명 중에 한 50명의 시민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홍대에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 50명 중에 또 반은 저 퍼포먼스다 혹은 플래시몹이다 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반의 반 뭐 한 명이나 두 분 정도는 보니까 전 플래시몹인데 저 안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담겨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햄버거와 일회용기 사용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양식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비교적 싸고 든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로 먹는 음식이고 또 그 패스트푸드를 담는 일회용기 역시 싸고 처리하고 쉽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분명히 좋은 제품이고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음료 사용은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일회용기 사용은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먹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먹긴 먹되 사용하긴 사용하되 단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화두로 던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놀아왔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플래시몹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메시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얘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몹은 외국에서 생긴 지는 한 10년 좀 넘어가는 놀이문화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각종 언론이나 각종 기업들이 자신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실내에서만 하는 놀이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 같이 놀면서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을 어떻게 즐기냐? 단순히 한번 놀고 마는 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곁들여서 모두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두를 던지자는 것입니다. 플래시몹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친구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플래시몹 놀이문화 중심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친구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플래시몹이라는 놀이문화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플래시몹을 즐기시고 다양한 장르의 플래시몹을 즐기시고 그리고 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더 다양한 방식, 좀 더 쉽고 좀 더 보편화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놀이문화를 다 같이 즐기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 소개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